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수산 시장에서 쳐다보지도 않던 쓰레기 같은 해산물이 수십 년째 버려지더니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에서 온 담당자들의 믿을 수 없다는 말에 유럽 언론이 몰려들었고 최고의 수산업계 전문가들도 말 같은 소리를 하라며 큰 소리를 내며 난동을 부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아시아 작은 나라의 말은 못 믿겠다니. 불과 한 달 만에 어부들은 열의를 제쳐두고 새벽부터 바다로 나갔고 낡은 배를 갈아타기 위해 대출 신청서를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국으로 수출량을 줄이겠다는 선언까지 나오게 되었죠. 도대체 그날 항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봅니다. 한때는 희망이 가득했던 그 바다가 이제는 절망의 상징이 되었죠. 대본의 작은 어촌 마을, 제 고향이자 제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이곳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가슴 아픕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녘에 배를 타고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물을 들어올릴 때마다 희망은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물고기 대신 미역과 다시마만 가득한 그물. 아버지의 굵은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이 깊어만 갔습니다. 오늘도 허탕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때 풍요로웠던 우리 바다는 이제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남획으로 물고기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쓸모없는 해조류만 넘쳐나죠. 우리에게 미역과 다시마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식탁은 점점 더 초라해졌어요. 어머니는 최대한 아껴 살림을 꾸려나가려 애쓰셨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던 제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죠. 마이클, 이번 달 대출금도 못 갚겠네. 이웃 피터 아저씨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피터 아저씨는 3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 피터 아저씨조차 배를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마을의 작은 펍에서 어부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갔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마을 전체가 망하는 거 아냐? 윌리엄 할아버지의 말씀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낯선 아시아 남성이 우리 대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미역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모두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무역 상사 대표예요. 한국에서 온 사업가라니 우리 작은 어촌 마을에 무슨 일로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미역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식품입니다. 모두가 코웃음을 쳤어요. 피터 아저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봐,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이 해조류들은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하지만 강민호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그 미역은 한국과 일본에서 귀한 식재료예요. 특히 임산부들에게는 필수 식품이죠.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일본인들은 자국산 해조류를 꺼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미역의 가치가 더 올라갔어요. 제가 여러분의 미역을 현재 시세의 3배 가격에 매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샘플로 소량만 보내주시면 품질 확인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시세의 3배라니. 미역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를 믿지 않았지만 금액이 놀라웠습니다. 그건 우리 마을 어부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라 함정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낯선 아시아계 한국인이라 의심이 컸죠. 강민호 사장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전혀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게다가 영국 해역의 미역은 수질이 좋아 품질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건가요? 우선 100kg 정도만 샘플로 보내주세요. 품질 검사 후 결과가 좋으면 정식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100kg은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양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위험 부담 없이 시도해 볼 만했죠. 한번 해볼까? 아버지의 말에 마을 어부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잡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보다 더 일찍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미역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정성껏 채취했어요. 그물에 걸린 미역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미역을 소중히 다루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피터 아저씨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들려오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호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바이어들이 우리 미역 품질에 매우 만족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계약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강민호 사장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을 때 그는 현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샘플 미역 대금과 계약금을 지불하러 온 겁니다. 마을 어부들 앞에서 그는 가방을 열었고 묶음으로 정리된 지폐들이 가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건 샘플에 대한 대금과 앞으로의 계약금입니다. 계약서는 여기 있어요. 그날 저녁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바다가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취급하던 미역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왕 팔 거라면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없을까? 문득 떠오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 경영을 공부하고 싶었던 저에게 이건 절호의 기회였어요. 바로 다음 날 강민호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사장님, 마이클입니다.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미역을 그냥 원물 상태로 팔기보다 가공해서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미역을 어떻게 가공하나요? 강민호 사장의 목소리에도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역을 말려서 포장하거나 미역국, 미역 스낵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합니다. 특히 건조 미역은 유통기한도 길고 부피도 줄어 수출에 유리해요. 그렇군요. 우리도 그런 시설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직접 소통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나라의 관심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죠. 어떤 나라이기에 이렇게 미역이 가치를 두는지 궁금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강민호 사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렇게 우리 마을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식 계약 후 우리는 미역 가공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마을의 폐허처럼 버려져 있던 창고를 개조해 건조장과 포장 시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의 첫 번째 가공 미역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에 나가 미역을 채취하고 오후에는 이를 세척하고 건조하는 작업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역할을 나눠 일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한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윌리엄 할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한때 텅 비었던 어시장에도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일본 바이어들의 방문은 우리 마을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날, 마을 전체가 깨끗하게 정돈되었어요. 가공시설은 밤새 청소하고 정비했고, 마을 회관은 작은 환영 행사를 위해 꾸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서툰 일본어로 인사하자 바이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가 뒤섞인 독특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우리의 미역 채취 과정부터 가공,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특히 청정 해역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미역이라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품질의 미역은 일본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무척 인상적이네요. 타나카 부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첫 몇 주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늘어난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했어요.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만으로는 역부족이었죠. 런던에 있는 제임슨의 아들에게 연락해볼까? 어머니의 제안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도시로 떠났던 마을 청년들에게 일자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귀향자가 나타났습니다. 제임스의 아들 토마스였어요. 런던에서 회계를 공부했던 그는 우리 사업의 재무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정말 놀라운 걸. 토마스의 귀향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2달 안에 5명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미역 사업에 합류했어요. 마케팅을 전공한 사라, 식품공학을 공부한 레이첼, IT 전문가인 존. 그들의 합류로 우리 사업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규모가 커지면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레이첼의 제안으로 우리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미역 채취부터 가공,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뉴스 봤니? 피터 아저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대. 일본 해역으로 떨어졌다는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한국은 북한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어요. 이번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곧바로 강민호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뉴스 보셨나요? 괜찮으세요? 네, 마이클. 상황이 좋지 않네요. 일단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의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주문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들은 안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 관련 제품 수입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미역은 영국에서 생산된 거잖아요. 한국이나 북한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때의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어요. 제 항의에 강민호 사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마이클.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런 세부 사항까지 구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한국 회사와 연관된 제품이니까요.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BBC 뉴스의 기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영국 지역사회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정확한 사실만 보도해주세요. 과장된 공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변화, 미역 사업의 성공,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역이 영국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BC 취재팀의 방문 이후 우리 마을 이야기는 다음 주 일요일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마을 펍에 모인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방송 직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마이클, 전화 폭주하고 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토마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BBC 방송 이후 우리 미역 판매 웹사이트의 접속자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응원의 마음으로 미역을 구매하고 싶어 했어요. 영국 전역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 대형 마트 바이어들도 연락해 왔어.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인근 어촌 마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력을 제안했어요. 함께하면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각 마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미역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일주일 내에 3개 마을이 우리와 협력하기로 했어요. 덕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고 영국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이 급속도로 완화되고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 평화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은 북한의 도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회담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민호 사장의 예상대로 그날 오후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주문을 재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요청했어요.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면서 일본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해소됐습니다. 게다가 BBC 방송이 일본에서도 소개되면서 영국 대본 지역 미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프리미엄 해외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영국 시장과 일본 시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된 셈이었죠. 윌리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내가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는 대신 돌아오고 있어. 우리 마을의 역사가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미역이 가득한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우리 마을에 해양연구센터를 세우는 건 어떨까요? 전 세계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마을 회의에서 제안해보자.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귀중한 자원이었는지, 그리고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바뀔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단순한 어촌이 아니라 세계적인 해양 산업과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우리 마을로 모여들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잠에서 깨면 볼을 꼬집어 보곤 해요. 그러다가 이내 실감을 하죠. 한 줌의 미역이 우리 마을의 운명을 바꾸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회는 종종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쳤던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요. 바다가 준 선물은 단순히 미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변화의 용기였으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마을을 축복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